안녕하세요. 책. 오늘 소개드릴 책은 좀 특별한 책인데요. 바로 선진국을 만드는 농업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농업 대중서를 지향하는 책으로 누구나 농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읽어보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 그러니까 농업에 대해 관심이 갔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 최근에 귀농을 하셔가지고 고추 농사를 시작하셨는데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곁에서 지켜보면서 농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들인 수고로움 대비 성과는 어떠하며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인지를 고심해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저희 장인어른만이 아니라 여러분 체감이 좀 되실지 모르겠으나 귀농 인구가 정말 지속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새벽 배송 시스템 때문입니다. 마켓컬리의 샛별 배송, 쿠팡의 새벽 배송 등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배송의 세분화는 이제 저녁 늦게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가져다주는 서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장세는 정말 엄청났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신선식품에 해당하는 농산물이 기반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농가도 더 이상 기존의 유통망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시각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다각화하고 이런 새로운 배송 시스템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통일 후의 한반도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고 나면 여러 전망서에서는 북한의 막대한 자원이나 노동력, 그리고 남한의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특히나 농업이 현재의 수준보다 북한과의 시너지를 통해 보다 월등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서 농업에 대한 관심은 곧 이 책을 펼쳐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우리나라는 GDP나 여러 경제 규모를 따져봤을 때 이제 정말 선진국의 문턱까지는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농업만 비교해보자면 선진국의 평균적인 수준 대비해서 현재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속하는 이탈리아와 비교해보자면 1인당 GDP는 비슷하거나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약간 더 높은 수치이지만 농업 생산자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의 약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열악하고 발전이 뒤처진 상황이라면 역발상을 해보면 오히려 농업에 대해 정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대다수 젊은이들의 기피 대상이었지만 최근에 부가가치를 중시하는 농업을 하는 젊은 농업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과거 생각하는 일반적인 농사꾼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책에서 농업 비즈니스 사례 모델로 언급해주는 회사 중에 일본의 아라이 올리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라이 올리브는 쇼도시마라는 일본 혼슈와 시코쿠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에서 시작된 올리브유 회사로 세계 최고 품질의 올리브유를 만들어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회사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산도가 올레인산 환산치로 0.8% 이하인 것을 말하는데 이 아라이 올리브에서 만든 제품은 무려 0.1% 수준으로 만들어서 현재는 세계 최고급의 호텔에서도 이 아라이 올리브유를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라이 올리브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사랑받고 판매 수량을 많이 늘리는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유명 셰프나 고급 올리브유 마니아 및 구매력이 있는 상류층만을 공략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행했습니다. 품질의 담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작업을 했고 이는 적중해서 앞으로도 그 전망이 매우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책은 앞서 아라이 올리브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과 같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보다 창의적인 생각과 문제 해결 및 아이디어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이라 저자가 말하는 PDRA입니다. P는 플랜으로 문제를 개념화하고 D는 do로 앞서 개념화된 문제를 이상과의 차이를 살펴보며 구조화를 하고 R은 reflect로 앞서 구조화된 아이디어를 추상화시키면서 A는 action, 즉 해결책을 찾아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 사례로 나온 딸기 버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P, 딸기 버터를 만들기 위해 먼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딸기의 개념, 버터의 개념을 떠올려 정리해보고 D, 딸기의 개념과 버터의 개념을 섞은 딸기 버터의 경우 어떤 느낌을 가져야 할지를 조사, 분석을 해보고 R, 실제로 수집된 딸기 버터에 대한 인식과 시제품에 대한 퀄리티 수준을 비교하면서 맛을 잡는 시도를 반복하고 A, 딸기 버터의 최저값을 잡아서 그대로 제품을 만들며 이를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농업 분야만이 아닌 사회의 전반적인 트렌드도 간단히 짚어주면서 이를 농업인으로서도 기본 소양으로 알아둬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성비와 가심비, 1인 가족의 증가 및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1인 트렌드,
반려동물과 관련된 변화 등 사회 여러 가지 흐름을 짚어주면서 농업인으로 하여금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농업에 관심이 좀 있거나 혹시 은퇴 후 농업을 통한 소득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 혹은 농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를 엿보고 계시는 분들께 이 책은 서울대 농학 박사이신 남상일님께서 본인의 인생 경험과 농업에 대한 시각을 잘 정리해서 들려주는 책입니다. 읽어보시면 우리 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 방법 등을 잘 배우실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 담겨 있어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한 줄 평 말씀드립니다. 한국 농업의 현재 위치와 발전 방향, 그리고 창의적 발상을 위한 생각의 방법 등을 배우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 대중서.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